마트에서 지금 다 장을 보고 왔는데 저는 마트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사오는지 그리고 평소에 쇼핑을 하면 어떤 음식들을 사오는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들이 제가 평소에 마트에 가면 사오는 제품들이거든요. 저는 요리를 잘 안 해먹어서 요리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보다는 좀 여드름에 좋은 음식들 그리고 여드름에 안 좋은 식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오는데, 여드름에 안 좋은 음식을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우유가 들어간 유제품, 그리고 두 번째가 설탕이 들어간 제품, 그리고 세 번째가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그리고 네 번째가 육류가 되겠네요. 사실 여드름에 안 좋은 음식은 정말 많지만 특히 이 네 가지가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은 음식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우유가 들어간 이 유제품이 왜 여드름 피부에 안 좋냐면, 우유를 먹게 되면 사람 몸 안에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한대요, 이 우유가. 그래서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 우유를 먹으면 뭐 키 크는데도 좋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이래가지고 학창 시절에는 우유를 억지로 이렇게 먹였었잖아요. 근데 요즘 기사들 보면은 우유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뼈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고 여드름에 최악의 식품이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먹어보면 정말로 우유가 들어간 이 유제품이 정말 여드름 피부에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우유가 들어간 식품을 좀 대체해야 되는데, 이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아몬드로 만든 아몬드 우유, 그리고 쌀로 만든 라이스 밀크,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콩으로 만든 두유 해가지고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정말 많아요. 아몬드 우유를 대표하는 게 뭐 아몬드 브리츠 다 아시나요? 아몬드 브리츠, 그리고 요즘에 뭐 아데스 이래가지고 아몬드 우유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라이스 밀크도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콩으로 만든 두유 해가지고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이 정말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우유,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아몬드 우유, 라이스 밀크, 두유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들만 먹어도 우유에 비해서 여드름이 정말 안 나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설탕이 들어간 제품들이 왜 여드름에 좋지 않냐? 여드름은 남성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근데 설탕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이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인슐린을 배출해요. 근데 이때 인슐린이 남성 호르몬과 분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인슐린과 남성 호르몬을 따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슐린이 나오면 남성 호르몬이네 라고 잘못 판단하고 여드름을 또 유발한대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는 식품들, 혈당 수치를 올리는 모든 식품들이 사실 여드름에 좋지 않는 음식들이에요. 설탕을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 봤더니 스테비아라는 식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테비아라는 식물이 뭐냐면 설탕의 300배의 단맛을 내는데 혈당을 올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좀 옛날부터 당뇨 환자이신 분들이 스테비아를 많이 드셨는데, 저는 초콜릿을 진짜 좋아해요.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초콜릿 안에도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이 초콜릿마저도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로 만드는 식품들이 있더라고요, 제품들이. 그게 대표적으로 이 카발리에 제품인데, 카발리의 카카오 닙스 85% 코코아 제품이거든요.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를 함유해서 혈당 수치를 올리지 않아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는 밀가루 음식과 튀긴 음식인데, 사실 이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을 끊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특히 과자 같은 거, 그런 자극적인 맛있는 맛을 뭘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한창 관리를 할 때에는 이 제품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쌀, 현미로 만든 뻥튀기인데 어린이들이 먹는 거예요. 애기들이 먹는 그런 간식인데, 사실 설탕도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화학적인 첨가물도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과자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먹을만해요. 여드름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이런 거 드셔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밀가루로 만든 빵 말고 호밀빵, 통밀빵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번 드셔보세요. 물론 맛은 떨어지지만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좋은 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육류인데, 육류는 뭐 여드름에 좋다 안 좋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만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육류를 많이 먹는 날은 다음날에 좀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뭘까 봤더니 어패류, 생선류 있죠, 물고기들. 걔네들을 먹으면 좀 여드름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리 달린 친구들과 물속에서 헤엄치는 친구들은 맛이 정말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 육류를 한 번에 많이 먹으시는 것보다는 200g 내외로 이렇게 드시면 여드름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육류를 먹고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200g 내외로 드시거나 아니면 어패류, 생선류로 좀 대체해서 드시는 것도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좀 제가 먹어보고 직접 효과가 있었던 대체 식품들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오늘 제품은 어떠한 것도 협찬받지 않고 광고받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시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마트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장 보실 때 하나씩 이렇게 구매해 보세요. 이게 대체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체 식품치고 맛이 그렇게 나쁜 편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